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인간 본성의 법칙 The Laws of Human Nature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피에르 오귀스탱이 이런 말을 했었죠. 드디어 원하던 것을 갖게 됐어.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 별로. 대체 뭐가 빠졌기에 내 영혼에는 더 이상 욕망을 주는 짜릿함이 없어. 착각해서는 안 돼. 기쁨은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쫓는 과정에 있는 거야. 자, 오늘 첫 번째 낭독해 드릴 꼭지 제목은 인간 본성의 열쇠. 사람들의 억압된 판타지를 자극하라. 천성적으로 우리는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내면에 삐뚤어진 어떤 힘 때문에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혹은 바라던 것을 얻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색다른 무언가를 향해 떠나버린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새로운 대상이 더 갖기 힘들고 더 멀리 있을수록 그걸 갖고 싶은 우리의 욕망도 커진다. 이것을 남의 집 잔디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런 얘기죠. 남의 집, 옆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착시현상의 심리학 버전 말이다. 그 잔디에 새로운 대상에 너무 가까워지고 나면 우리는 그 잔디가 실제로는 별로 푸르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본성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마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 부분일 것이다. 엑소더스죠. 이집트 탈출. 하나님의 선택으로 히브리인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게 된 모세는 사람들을 이끌고 황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헤매게 된다. 광야 생활 40년이죠. 히브리인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사막에서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자 불현듯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가 자라난다. 하나님은 굶주리는 그들 앞에 만나를 내려주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멜론과 오이, 고기와 비교하며 투덜댄다. 홍해를 가르는 등의 하나님의 다른 기적에도 큰 감흥을 받지 못한 그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로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벌주자 새 우상에 대한 흥미는 금세 사라지고 만다. 사람들의 불평불만에 모세는 끝도 없이 골치를 썩어야 했다. 남자들은 이국의 여자들을 탐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추종 대상을 찾았다. 하나님마저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화가 나서 모세를 포함한 이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불평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게 문제군요.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뭘 갖게 돼도 사람들은 저 너머 더 좋은 무언가를 꿈꾸었다. 막상 갖고 싶었던 물건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죠. 시들해집니다.
그런 예로 책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등등 많이 있었죠. 책도 새로 사면은 조금 초반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흥미가 떨어진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일상 속에서도 벌어진다.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진 듯한 사람이 계속해서 눈에 보인다. 저 사람의 부모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의 직업은 더 흥미롭게 보이고 저들의 삶은 더 쉬워 보인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맨다. 이게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너무 유혹이 많아요. 또 연애 경험도 많고 이 연애 박사들이에요. 여자들이 뭐 쉽게 또 전화번호를 따이기도 하고요. 그럼 또 진짜 비 같은 남자가 나타나면 혹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유감스러운 동물 바로 수컷이죠. 수컷의 삶은 인간이나 곤충이나 동물이나 유감스럽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곤충도 있죠. 교미를 위해서. 또 암컷은 또 멋진 남성이 나타나면 글리 따라갑니다. 자, 내 배우자의 이 생생한 단점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낯선 문화권으로 떠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는 것을 꿈꾼다. 그곳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 때묻은 도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이 나라 정부는 부패했고 우리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고 어쩌면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혁명을 통해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이 참된 유토피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절대 다수의 혁명은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거나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경우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가정, 탐나는 남자나 여자, 알고 싶은 문화권의 사람들, 더 나은 직장, 바로 그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는 순간 환상은 분명히 깨진다. 그렇게 욕망을 쫓아다니다가 환상이 깨져서 실망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고서도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또 저 멀리 반짝이는 것, 이국적인 것,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나타나면 눈이 커지고 만다. 그렇죠. 그래서 MJ 드마코의 저서 부의 추월 차선 패싱 레인이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몇 년 연전에 벌어졌던 현상이죠. 이 현상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다. 멀어지는 유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신나고 즐거웠던 황금기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시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더더욱 좋았던 때로 남는다. 유년기를 괴롭혔던 초조나풀한 상처 같은 것은 편리하게 잊어버린다. 맞습니다. 네, 초조했고 불안했고 정서불안했었죠. 유년기에. 정작 그 당시에는 이 괴로움이 그 짧은 기쁨의 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젊음이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대상에게
우리는 그것을 이상화시키고 더없이 푸르게 생각한다. 마치 그런 것이죠. 옆집 잔디를 푸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뇌가 가진 특징 3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유도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무엇은 그와 대조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낸다. 이것을 가장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다. 빨강이나 검정 같은 색상을 보고 나면 주변에 그와 반대되는 녹색이나 흰색 같은 것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 빨간색 물체를 보고 있으면 그 주위로 녹색 후광이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은 대조라는 것을 이용해 작동한다. 우리가 어떤 것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다. 뇌는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상상하면 머릿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반대되는 것을 보거나 상상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사는 문화권에서 특정한 생각이나 욕망이 금지되어 있다면 터부시 된다는 사실 자체가 즉시 그 금지된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 안 돼라고 할 때마다 돼가 떠오른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남녀관계에서도 만나지 말자. 절교를 선언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욕망이, 불타는 욕망이 타오르는 것이죠. 그를 만나야 되는데, 그녀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빅토리아 시대에 포르노를 금지하자 사상 처음으로 포르노 산업이라는 게 생겼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계속 교차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통제 불가라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바로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욕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인간의 그 욕망이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질 듯 하다가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더 욕망하게 되죠.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에 안주하는 것은 인간처럼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는 위험한 특성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현재 상태에 쉽게 만족하는 성향이었다면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어디서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위험 요소들에 충분히 예민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을 의식한 덕분이지만 그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정적 요소를 생각하고 상상해 보게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목숨을 위협하는 포식자나 자연재해가 득실되는 사바나나 숲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도 그런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종종 의식적으로 표현되면 불평이나 불만이 되는 것이다.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평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있죠. 그를 통해서 발전하기는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런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왔죠. 불평불만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지막으로 실제인 것과 상상의 소산은 뇌에서는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된다. 이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이 영상을 통해 뇌 속을 살펴보면 사람이 무언가를 상상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때와 놀랄 만큼 비슷한 전기적, 화학적 활동이 일어난다. 때로 현실은 아주 혹독하고 수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늙고 약해진다. 성공하려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온갖 가능성을 즐길 수가 있다. 상상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그리고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만큼의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 지금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상상할 때면 현실에서 노연한 해방감에 약간의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됐다. 상상은 교활하다 라는 그 꾸에의 말이 있죠. 상상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고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고 뇌에게 세뇌하십시오.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리 구조상 언제나 옆집 잔디는 우리 집 잔디보다 더 푸를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에 혹시나 이런 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각자의 정신생활의 일부이고 좋은 점도 많다.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결점 덕분이다. 그렇죠. 혁신이 가능합니다. 불평불만을 통해서.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자, 상상력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도 그 덕분이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덕분이다. 상상력 덕분에 그렇군요. 설득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설득의 법칙이 있죠.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설득의 기술. 세 가지가 있죠.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논리성, 에토스는 신뢰성, 도덕성이죠. 그럴 때 설득이 됩니다. 파토스, 감정을 잘 어루만져 주어야 설득이 되죠. 파토스가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면 설득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 사람들의 타고난 선망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용한 기술이다. 다시, 사람들의 타고난 선망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용한 기술이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설득의 이 기술을 활용한다.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갑자기 선망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잊고 이 기술이 가진 힘을 잊은 데 있다. 애석합니다. 짠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군요. 이 기술의 힘을 잊은 데 있다. 우리가 선망을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선망하는 동물이다. 그 증거는 우리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팩트 폭격입니다. 문화를 봅시다. 우리는 폭격과 포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광고주들은 메시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퍼부으며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 이걸 클릭하고 저걸 사게 만든다. 머리 위에서 쾅쾅 울리는 영화는 우리의 오감을 폭격한다. 정치인들은 현란한 기술을 발휘해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휘저어놓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이 모든 사례에서 은근함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남몰래 색다른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상상력만 더 굳어지게 만든다. 뭔가 잘못하고 있군요. 은근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는. 그 증거는 연애 중에도 나타난다. 사람과의 전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애 중에도 나타난다.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낭독해 봅시다. 상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욕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곧 나 자신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모든 호불호를 드러내고 최대한 나를 익숙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상이나 환타지의 여지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래 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면 온라인에 가서 이 남자가 속물이었네, 저 여자가 무책임하네 하고 불평을 토로한다. 이미 때는 늦었죠. 정신 차립시다. 자,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신에게 더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점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지 상상하는 게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상상을 해야 일이 잘 풀립니다. 연애에서도. 알아둘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더 정직하고 진실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겨우 몇 세대 만에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더 뻔하고 솔직해진 것은 어떤 깊은 도덕적 부름에 응답해서가 아니라 자기 몰두가 더 심해지고 전반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거나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노력이 줄어들면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든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리학 공부해야 됩니다. 연애학 공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이죠. 이 말은 곧 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종이장처럼 얇아질 거라는 이야기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딴 데로 옮겨갈 테고 당신은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유행하는 손쉬운 도덕주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도덕주의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참 뜨끔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촉구하는 대로 정직하려 한다면 선망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 지금은 선망의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억압된 판타지를 활용한다면 억압된 판타지, 당신이 빛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박수. 여러분들도 빛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꼭지 제목은 욕망을 자극하는 3가지 전략입니다. 선망의 법칙을 활용하는 핵심 열쇠는 당신과 당신이 만든 것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대상화하라. 당신과 당신이 만든 책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상품이 됐든 이것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자, 대상화. 제3자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꿈속에 갇혀 있다. 이걸 플라톤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동굴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고 착각한다. 내가 뭔가를 만들면 남들은 당연히 그것에 열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노력을 투자했으니 성공에 대한 높은 희망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남들에게는 당신도 그저 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고 당신은 상대에게 호기심, 흥분, 무관심, 때로는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남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판타지와 선입견을 투영한다. 다시 중요한 말입니다. 남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판타지와 선입견을 투영한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투사심리, 판타지도 당신에게 투사를 합니다. 투영을 한다. 여기서는 투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단 공개되고 나면 당신의 작품은 당신의 희망이나 꿈과는 완전 별개로 또 하나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은 남들에게 강한 감정을 일으킬 수도 약한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당신과 당신의 작품을 남들이 제각각 인식하고 있는 대상처럼 볼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상대의 인식을 바꾸고 욕망의 대상을 창조할 힘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군요. 당신과 당신의 작품을 남들이 제각각 인식하고 있는 대상처럼 볼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상대의 인식을 바꾸고 욕망의 대상을 창조할 힘이 생긴다. 욕망의 대상을 창조하는 주요 전략 3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언제 어떻게 철수할지를 알라.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선망의 기술의 핵심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남들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한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뻔하면, 즉 당신이 너무 쉽게 읽히고 너무 쉽게 이해되거나 당신의 욕구를 너무 대놓고 보여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약간 무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약간의 냉담함을 섞어서 보여줘야 한다. 맞습니다. 냉담함을 섞어서 보여줘라. 약간의, 다 공개하지 말고 10% 20%만 내 얘기를 해라. 마치 그들이 없어도 될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신이 스스로를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사람들은 당신을 쫓고 싶어진다. 이런 약간의 냉담함이 당신이 가장 먼저 연마해야 할 철수의 한 형태다. 짝짝짝짝. 하하.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거기에 당신의 정체에 관해 약간의 빈 곳과 모호한 부분을 만들어라. 정체에 관해 빈 곳과 모호한 부분을 만들어라. 당신의 의견과 가치관, 취향이 사람들에게 너무 뻔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영화 배우들은 바로 이 기법의 달인이다. 연기자죠, 여러분. 그래서 연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연기다.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 롤플레이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얼굴과 존재감을 사람들이 판타지를 펼칠 수 있는 스크린 속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미스터리의 기운을 풍겨서 사람들이 나를 해석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해 그들이 걸려들었다고 생각되면 실제로 몸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당신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때때로 하루나 일주일 정도는 몸을 숨겨도 된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속에 약간의 빈자리, 약간의 고통이 생긴다. 저런, 그렇군요. 이런 부재를 통해 상대의 마음속에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는 오히려 더 커진다. 이럴 수가. 예전엔 미처 몰랐네. 상대는 당신을 더 많이 보고 싶어진다. 가수 마이클 잭슨은 이 게임을 완벽하게 즐길 줄 알았다. 그는 시장이 자신의 음악으로 포화되고 자신의 공식 석상에 너무 자주 서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앨범을 내는 간격을 조절해서 대중이 그의 음악을 더 갈구하게 만들었다. 인터뷰나 공연의 횟수를 주도 면밀하게 관리했고 노래 가사의 의미에 관해 말하거나 대놓고 어떤 메시지를 선전하지 않았다. 알고서 한 일이었군요.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홍보 담당자를 통해 종종 자신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누출했다. 예컨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고압산소실을 사용한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고 은큼했군요. 어느 정도 은큼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언론은 더 법석을 떨었다.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이야기와 루머를 양산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전략적인 모함을 통해 그는 자신을 끝없는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알고 싶고 그의 음악을 소유하고 싶게 만들었다. 또 일면에 보면 그 내성적인 성격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자, 당신도 당신의 작품으로 비슷한 선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메시지에는 늘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를 남겨둬라.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라.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지 절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마라. 셰익스피어나 체호프 같은 위대한 극작가의 작품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토록 신선하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저들의 작품은 세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들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했지만 그에 관한 도덕적 심판을 내리거나 관객들에게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생각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군요. 당신이 무엇을 만들든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렇군요. 또한 다음을 잊지 마라. 상상이 활발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